자, 그럼 이제 한 달 동안 공부를 했고, 중간고사 예. 시험 보셨고, 네. 어떻게, 시험 본 후에 소감은 어때요? 잘 본 것 같아? 아니요. 아니에요. 마음은 항상 이렇게 가져야 돼요. 내가 시험 점수와 상관없이 언제나 합격하겠다, 합격 점수는 나온다, 자신감은 좀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 풀면 음. 풀 때마다 자신감 결합니다. 아, 그래요? 자신감이? 네. 뭐 정상적인 거예요. 당연하게 정상적인 거고. 그러면 한번 채점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점수가 나오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합계론 먼저 제가 보도록 할게요. 잘 되고 있어요. 출발이 좋아요. 제가 안 보고 싶어요. 1번을 조금 좀 신경 써서 냈는데 그래서 더 고민했어요. 자, 2개 틀린 것 같아요. 되게 잘했네요. 이건 제가 예상했던 최고 점수. 가장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의 점수인 것 같아요. 수업 문제에서 학계로는 2개 틀렸고, 역시, 네. 훌륭한 제자님이십니다. 저의 애제자, 수제자. 이제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민법 한번 채점해 볼게요. 자, 민법도 출발이 좋고, 저도 오랜만에 채점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동그라미 쳐보는 거. 어떠세요, 기분이? 별 느낌은 없는데. 6번에 2. 죄송해요. 그래요. 죄송해요. 네, 큰일 날 뻔했어. 맞은 거고. 이번에 2, 4, 5, 3, 3. 피디님 굴물을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넘기기가 좀 쉽지 않아요. 자, 그리고 공시세법은 이따가 저희 게스트가 있어요. 우리 이성훈 교수님이 와 계시니까 이성훈 교수님이 잘 채점해 주시고 아마 이렇게. 틀린 거에 대해서 잘 지도해 주실 거니까. 자, 일단 학계로는 18개를 맞았네요. 20개 중에서 18개. 뭐 최고 점수예요. 잘하신 거고. 자, 그 다음에 민법이, 아까 민법 1차를 보니까, 자, 민법이 5개, 15개. 자, 점수를 한번 보니까 합격이에요. 전혀 문제될 것 같지 않아요.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불안한 거라고 한다면, 이제, 물론, 어디까지나 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뭐든지 이제 국가시험이나 모든 시험은 우리가 학문 연구하는 공부가 아니라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짧게 최소한으로 공부를 해서 합격하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2차는 중개사법의 고득점은 필수인 것 같아요. 공법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양도 많다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해도 생각보다 본 시험의 점수가 높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약간 위험성이 좀 커요. 점수를 얻는 데 있어서. 근데 이제 중개사법은 확실하게 할수록 높은 점수를 분명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자랑 잠깐 한다라면 제가 시험 볼 때 중개사법 하나 틀린 것 같아요. 진짜 잘하셨다. 하나도 좀 실수했어요. 착각을 잠깐 한 순간에 하나 틀렸는데 중개사법은 고득점 맞을 수가 있어요. 분명히. 중개사법 고득점을 맞아 놓으면 공법은 꽈락만 면하는 점수라면 공시세법은 교수님, 이성 교수님 죄송합니다. 60점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 공부를 하면. 근데 이제 공법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이걸 욕심내려고 막 하다 보면 오히려 자신감도 떨어지고 학습 효과도 낮아지고 그러니까 공법은 최소한 기본적인 베이스의 체계만 쫙 알아가고 나중에 암기할 내용은 뒷부분을 좀 밀어도 괜찮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채점에서 첫 번째 생각 드는 것은 중개사법에서 좀 어렵게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을 텐데 이제 출제한 선생님의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긴 하겠지만 8개 틀린 건 조금 많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사법에 조금 더 신경 써야 되고 지금 이제 2차 공부는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은 안 했잖아요. 네. 그죠? 나중에 제가 이제 다시 수험생으로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1차가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이제 1차 공부 시간을 좀 줄이고 2차로 늘려갈 때 저는 첫 번째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공부 과목은 중개사법일 것 같아요. 중개사법만 내가 자신 있게 고득점을 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다른 공부하는데 조금 더 여유가 생길 것 같아요. 부담도 좀 줄어들 것 같고. 그러면서 세법하고 공시법은 수업을 들으면서 암기할 것들은 일단 체크하고 나중에 좀 집중적으로 암기할 때 좀 암기하고 이해는 하고 있어야죠. 머릿속에 저장은 못하더라도. 근데 공법을 너무 처음부터 막 외우려고 달라들면 너무 좀 힘든 작업이에요. 워낙 내용도 많고 저도 공부를 좀 짧게 공법을 공부했긴 했지만 살면서 그렇게 어려운 공부는 처음 해봤어요. 처음에 딱 봤을 때 무슨 내용인지 단어 자체가 다 이해가 안 되니까 단어 하나하나를 일일이 해석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단어에 대한 뜻이나 해석만 수업을 들으면서 이해하고 암기는 좀 미뤄도 괜찮으니까 순서는 중개사법 먼저 하시길 추천드려요. 중개사가 생각보다 그러니까 굉장히 디테일하지 않으면 점수가 좀 안 나온다는 기분이 맞아요. 들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중개사법의 함정은 그런 것 같아요. 문장을 이해해서 완벽히 암기해야 되고 출제자가 어딜 속여내겠다라는 걸 기출문제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예상하고 지문을 봐야 돼요. 그럼 중개사는 중개사 방법은 공부 방법은 내용도 알아야 되지만 암기와 내용도 알아야 되고 그 문제를 많이 풀어서 맞아요. 그거를 습득하는 게 좋은 맞아요. 건가요? 원래 제 주변이나 공부 잘하는 친구들의 어떤 시험의 학습 전략은 사실 먼저 이론을 먼저 공부하기보다는 모르지만 문제를 먼저 풀어요. 기출문제를. 기출문제를 막 풀어보고 이런 공부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방향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론을 한번 공부한 다음에 다시 또 기출을 풀어보는 거예요. 네. 기출을 계속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어서 이걸 속였고 이걸 응용해서 냈고 이런 것들이 변형되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이것들이 머릿속에 각인이 돼야 내용 공부할 때 이 문장에서 이게 중요하다. 이런 단어를 속일 수 있겠다. 이런 조사를 속여서 특히 중개사법은 뭐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뭐 지치 없이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네. 또 소속 공인중개사냐, 공인중개사냐, 뭐 보조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단어 하나하나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문장을 볼 때 내가 예상을 하고 있어야 실수를 안 해요. 이 문장 나왔네. 이 단어 나왔네. 그럼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속여낼 수 있겠지. 이런 예상하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예상할 수 있는 출제자 의도를 파악하는 건 문제를 풀어봤을 때 내가 틀려보거나 이걸 확인해 봤을 때 머릿속에 저장되는 거니까 문제를 풀어보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초시생이 아니니까 슬픈 얘기 아니죠. 그러니까 좀 유리함이 있어요, 분명히. 지금 바로 이론 공부 안 해도 문제를 풀어봐도 어느 정도 내가 읽어나갈 수 있으니까 읽어봤을 때 좀 실수하거나 여기에 이런 걸 속여냈었네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확인해 놓고 이론 공부를 할 때 그냥 알겠다라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 낼 수 있겠네. 내가 출제자라면 이거 내겠지 이렇게 문제도 스스로 만들어가면서 공부를 하면 훨씬 이제 실수할 위험이 좀 낮아지겠죠. 중개사법은 내용이 쉽지만 우리가 그냥 쉽게 관과하면 안 되는 것이 꼼꼼하게 해야 돼요. 단어 하나를 명확하게 이다 아니다를 명제를 정확히 해가지고 머릿속에 정립해놔야 되고 암기할 건 당연히 암기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2차 공부는 사실 지금 본격적으로 공부할 때는 아니니까 제가 딱히 뭐 크게 문제되는 것 같지 않고 공법은 또 너무 잘 나왔어요. 17문제 맞았으니까 이게 반대가 됐으면 딱 좋은 상황이었을 수도 있는데 문제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난이도가 출제되는지 제가 잘 몰라서 그건 좀 예로 두더라도 2차는 뭐 제가 보기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공시세법이야 뭐 20문제 중 19개 맞았을 거라고 예상만 해봅니다. 뭐 우리 이성훈 교수님께서 잘 얘기해 줄 거니까. 자, 민법은 어때요? 이제 민법은 5개를 틀렸는데 민법 공부는 어떻게? 민법. 지금 잘 수업 듣고 있고. 네, 수업 잘 듣고 있고 그 데일리 할 때 그 문제풀이 주시거든요, 선생님께서. 어떤 선생님? 최희대 선생님. 최희대 교수님 거. 그러면은 그거 풀었을 때 틀린 지문들 그 연습장에다가 그 틀린 지문만 다시 이제 적어서 왜 틀렸는지에 대한 그 해설 붙여서 적어놓고 있어요. 잘하고 있네요. 일단 민법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법 전공이 아니라서 법에 대한 어떤 깊은 이해가 있진 않아서
딱히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어찌됐거나 민법은 처음에 공부하기 어렵지만 공부해 놓으면 이게 차곡차곡 누적되는 것 같아요. 쉽게 없어지지 않고 아, 법리가 이런 거구나, 로직이 있구나 분명히.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객관적으로 이게 맞다라고 이렇게 정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이 조금씩 머릿속에 자리 잡혔을 때 아, 이제 민법이 조금 뭐가 뭔지 알겠더라고요. 민법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시험을 합격하기 위한 거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스스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는 거죠. 자신감이 중요해요. 무조건 합격이야. 아직 시간도 많이 충분하고 제가 보기에 민법 점수는 아무 문제 안 되고 제가 보기에는 올해 민법이 아무리 어렵게 나오더라도 학개론을 80점 맞을 거니까 민법은 꽈락만 면해도 1차 합격하는데 문제 없을 거예요. 자, 학개론은 보죠. 학개론 공부는 잘 되고 있고. 네. 잘 되고 있어요. 수업은 다 들었어요? 네. 동영상 강의 다 따라서. 1월달이 아니라 11월달, 12월달 거는 아직 다 못 들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 보통 이제 동영상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조금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Q&A에 질문을 많이 받는 게 지금 시작했을 때 어떤 강의를 들어야 되나요? 11월, 12월은 안 들어도 되나요? 1, 2월 건너뛰고 3, 4월부터 들어야 되나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선생님들이 이제 저마다 커리큘럼이 다르겠지만 제 수업 같은 경우는 11월, 12월 달에 배웠던 걸 그대로 1, 2월 달에 배우고 여기에다가 추가로 더 내용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1, 2월 달 배웠던 걸 3, 4월 달에 그대로 배우고 더 응용되거나 심화된 내용을 붙여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3, 4월 달 건 무조건 들어야 되는데 정말로 시간이 없으면 바로 전에 지났던 건 무시해버리고 시작되는 강의를 듣고 그 단원을 공부를 했을 때 그 단원에 어려움이 있다, 이해가 잘 안 된다, 그 단원만을 1, 2월 달 걸 듣거나 그래도 또 이해가 안 된다, 그럼 12월 달에 그 단원만 다시 또 추적해서 그렇게 반복해서 듣는 게 효율적인 것 같고, 시간 좀 여유가 있다라면 3, 4월 듣기 전에 그 전 과정을 1, 2월 달 걸 들으면 좋고, 1, 2월 달 걸 지금 들었는데 12월 달 거가 시간이 있으면 들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다라면 듣고서 어려운 단원만 11월, 12월 달 걸 들으면 돼요. 너무 강박적으로 의무적으로 막 다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버려도 괜찮아요. 동영상 강의 듣는 게 자신과의 싸움이잖아. 네. 그죠? 힘들죠? 힘들어요. 저도 앉아서 모니터 이렇게 오랫동안 보고 있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 그냥 독한 사람 아니면 정말로 제가 생각하기에 다 따라 듣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너무 막 그 쫓겨가지고 스트레스는 안 받았으면 좋겠고. 자, 6번은 틀릴 줄 알았어요. 틀릴 줄 알았고. 틀리라고 되어 있어요. 맞아요. 출제자가 이건 틀려도 괜찮아 라고 제가 어렵게 낸 문제고. 자, 그리고 20번에 이건 안 틀려도 될 것 같았는데 좀 틀렸네요. 한번 보도록 하죠.